자, 원소의 주기성 해가지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건 뭐였냐면, 제일 먼저, 자, 우주가 생성되면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다 그랬어? 초기에 수소랑 어떤 원소가 생겼어? 수소랑 탄소? 에이, 뭐야, 탄소가 왜 나와? 그, 수소와 음, 헬륨. 헬륨이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별 중심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져? 태양 정도의 별은 탄소나 산소까지.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크면은 철까지 만들어졌잖아.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졌지.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배운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이제 규칙성을 갖더라 이런 얘기야 이제. 그래서 원소의 주기성을 배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소부터 한번 배워보자. 원소. 자, 원소 우리 화학에서 원소, 원자, 화합물, 분자 이런 것들 구분하는 것도 배웠었지. 그치?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지수 또는 성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성분. 성분. 가지수 또는 종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자, 이 원소들은 지금까지는 알려진 원소가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는 몇 종류? 알려진 원소는 약 110종류가 있어요. 자, 이 110종류에는 자, 만들어진 원소도 있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원소와 만들어진 원소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죠? 우리 주변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구 대기는 자, 거기 예를 봐봐. 구성원소가 질소와 산소 등.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치?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원소가 누군지 이런 것들 다 배웠어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제일 많은 게 누군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그래. 이런 것들로 보고 그리고 원소를 자, 두 번째 원소를 분류를 하면은 자, 크게는 첫 번째 금속 원소가 있어요. 자, 금속 원소는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 자, 특유의 광택이 있어요. 특유의 금속 광택이라고 불러. 금속 광택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은백색을 띠는 게 많아요. 철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다 은백색을 띠는 게 많은데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이렇게 광택이 나타나.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잘 통하죠. 잘 통한다.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이라는 게 커요. 전성이 크다. 자, 그래서 금속은 망치로 막 두드리면 깨지나? 아니죠. 납작하게 펴지잖아. 그랬을 때 연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뽑힘성이라고 불러요. 뽑힘성. 자, 뽑힘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실처럼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철사잖아, 철사.
그게. 자, 그 다음에 전성은 퍼짐성 또는 표짐성이라고 불러요. 퍼짐성 또는 표짐성. 자,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쿠킹 포일 만들기, 포일. 이런 것들이 아주 얇은 박으로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이 전성이라고 부르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런데 이 금속은 있지. 대부분 고체인데, 자, 그런데 액체로 존재하는 건 딱 하나 있다 그랬지? 누구? 수은, 네, 수은. 자, 대부분 고체지만 수은 액체예요. 자, 요런 특징이 있어. 알겠습니까? 자, 요런 거는 그냥 이대로 알아두면 되겠지. 그림들 뭐 그 밑에 설명 필요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를 보자. 자, 비금속 원소의 종류는 뭐 굉장히 많아요. 비금속 원소도. 근데 금속 종류가 훨씬 많아. 자, 비금속은 자, 열과 전기를 전달하지 않아요.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금속은 광택이 없죠. 자, 광택이 금속 광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비금속은 있지. 또 대부분 기체나 고체예요. 기체나 고체로 존재해. 그런데 여기서도 뭐만 액체다? 브로미, 브로민. 그렇지. 브로민 외워야 돼.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딱 하나예요. 비금속 중에 액체인 건 브로민. 금속 중에 액체인 건 순. 알겠지? 자, 그리고 사용되는 예를 보면은 흑연 같은 거 탄소잖아. 그건 연필심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거기에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연료로 많이 사용되죠. 자동차 연료로도 쓰이기도 하고 우주선 연료로도 쓰고. 그 다음에 헬륨 기체 같은 경우에는 비행선에 사용하기도 하고 헬륨 풍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에드벌룬 같은 거 띄우잖아. 그치? 그런데 헬륨을 쓴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질소는 우리가 과자 봉지에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게 질소야. 그래서 과자가 눌려져서 깨지면 안 되니까 빵빵하게 기체를 채워놓잖아. 그게 질소 기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비금속 원소예요. 자, 이거야. 원소의 주기성을 배우기 전에 우선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를 배워보자. 세 번째,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는 뭐냐면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 자, 우리가 요거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주기율표는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알기 전에 자, 주기율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 거를 우리 간단하게 배워보자 그랬죠. 그래, 우선 주기율표에 이걸 먼저 보자. 주기율의 발견. 이 주기율의 발견은 거기에서는 굉장히 보충학습란 거기 사이드 학습란에 보면 쬐끄맣게 나와 있지. 자,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자. 첫 번째,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는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이 사람은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에요. 분류 시도. 이 사람의 업적은 최초로 원소를 분류해 보려고 했어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누구냐면 베베라이너. 베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새쌍 원소 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 새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에 규칙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자, 이런 것들은 자,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죠? 그치? 네. 그래. 요 정도만 알아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뮬랜드라는 사람은 원소를 질량순으로 배열했을 때 여덟 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대요.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소를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발견되지 않았던 원소가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발견돼요. 여덟 번째가 깨지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옥타브설이 깨져요. 옥타브설 맞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가 누구냐면 멘델레프. 자, 멘델레프는 두 사람 거를 훔쳐간 거예요. 베베라이너하고 뉴렌즈 거를 훔쳐가서 자, 원소를 질량 순으로 배열하되 자,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멘델레프인데 이 멘델레프의 주기율은 있지. 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성질을 예측했어요. 자,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성질을 예측이 가능했어요. 성질 예측 가능했단 말이야. 이게 멘델레프의 주기율의 이 발견의 역사예요. 그리고 자,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죠. 자, 이게 자, 멘델레프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모질리아. 자, 이 사람은 원소를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주기율을 완성을 했죠. 자, 요게 바로 이 주기율에 발견되는 역사야. 알겠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주기율표의 구성은 자, 첫 번째 주기가 있어요. 주기. 자, 주기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의 가로줄이죠. 맞지?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자,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발견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자, 그런데 니네 주기율에 발견해서 자, 주기를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기억나? 주기율의 주기를 결정한 방법이 뭐였어? 전자 개수? 전자가 잊어버렸구나.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예요. 전자가 채워진 껍질의 수로 주기를 결정했어. 그러니까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만 채워졌다. 그러면 1주기.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도 채워졌다. 그러면 2주기. 세 번째 껍질에도 채워지면 3주기. 그렇게 배웠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조기의 족. 주기율표의 세로줄이에요. 자, 주기율표의 세로줄인데 1쪽부터 해서 18쪽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줄은 있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거든. 알겠니? 자, 근데 여기서도 이거 꼭 기억하자. 자, 족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자가 전자수로 결정을 하죠. 기억나? 원자가 전자수? 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는 건 뭐냐?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 채워진 전자수예요. 자,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이거를 우리는 최각 전자수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알겠니? 자,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하나, 둘일 때는 1족, 2족이에요. 그리고 3개부터 자, 7개까지는 13족부터 17족으로 우리가 따져요.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8개일 때는 원자가 전자수를 몇 개로 치죠? 0이에요. 0.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전자가 채워져 있으면 원자가 전자수는 0이라 부르고 18쪽으로 분류하는. 알겠지? 요거를 꼭 기억하란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47페이지 현재 주기율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서도 자, 수은하고 브로민 보면은 80번에 HG, 그 다음에 35번에 브로민, 걔네는 빨갛게 서 있죠? 얘네들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거야. 금속 중에 하나, 비금속 중에 하나.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요게 바로 주기와 족을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어의 껍질 모형을 잠시 배워보자. 알겠죠? 보어의 자, 원자 모형 중에 보어의 껍질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도 화학에서 배웠었잖아. 그치? 자, 한번 볼까요? 보어의 자, 원자 모형에서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 자, 껍질 모형이라고 불러요. 껍질 모형.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전자가
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 자, 이런 식으로. 자, 점점 껍질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껍질이라고 이름 부를 때, 이걸 K 껍질, L 껍질, M, N 껍질 이렇게 부른다 그랬었지? 그래. 그리고 이 껍질에 전자가 도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요 껍질을 우리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자, 주양자수라 그래서 n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껍질의 수예요. 껍질수. 자, 이 껍질수의 최대 수용 전자수는 자, 이 n제곱으로 들어가요. 이 n제곱. 그러면 얘는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었지. 근데 우리 자, 통합과학에서는 20번까지만 전자를 채우면 돼. 어떻게 된다 그랬어? K에 2, L에 8, M에 8, N에 2 이렇게만 채우면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네 번째 껍질에 2개. 요거까지만 외우잔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채워보자. 자, 수소는 1번이야. 그러면 얘는 K에 1 이렇게 채워줘요. K 껍질 하나. 헬륨은 K에 2 이렇게 채우죠. 그 다음에 리튬은 3번이니까 K에 2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 LA. L에 하나. 그 다음에 자, 탄소 6번이야. K에 2, L에 몇 개? 둘, 어, 4개, 4개. 4개.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나트륨 11번이야. K에 2 다음에 LA. 4개. L에 몇 개? 4개. L에 4개? 8개, 8개. 8개. 그렇지. 그 다음이 애매한 M에 개. 1개, M에 하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CL 17번이에요. 얘 채우면 어떻게 돼? K에 K에 2개. K에 2. LA 8개, 8개. 그 다음 M에 M에 7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칼륨은 19번이에요. K에 2개. LA 8개. M에 8개. M에 8개? N에 1개. N에 1개. 자, 그러면 얘는 몇 쪽이 몇 쪽이야? 1주기 1족. 1주기 1쪽. 얘는 1주기. 얘가 18쪽이에요. 헬륨은. 8개가 있는 게 아니고 2개만 채워졌는데도 18쪽이야. 얘는 알아야 돼. 그러면 얘는 봐봐. 껍질이 몇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졌어? 두 번째 거 그러니까 2주기잖아.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있어? 1개. 그러니까 2쪽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워졌으니까 2주기지. 네. 마지막 껍질에 몇 개 채워져 있어? 4개예요. 원자과 전자는 그러면 4개지 4개. 하나, 2개일 때는 1쪽, 2쪽이야. 4개면 몇 쪽이라 했어? 14개. 14쪽 이렇게 부르. 그러면 얘는 봐봐. 몇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졌어요? 3번. 그래서 어떻게 돼? 3주기 3주기. 1쪽.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1쪽. 그래, 3주기 1쪽. 이렇게 우리 따지는 거 여기서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돼 무조건.
개편이 됐어도 알아야 돼. 이게 몇 주기 몇 주기야? 3주기. 17쪽 17쪽. 네, 17조. 얘는 4주기 1, 1조. 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주기율표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47조까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 보면은 자 48쪽에 원자의 전자배치 나오지? 네, 그게 껍질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첫 번째 껍질에는 하나, 두 개까지 채울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채우고, 세 번째 껍질도 8개까지 채운 다음에 네 번째 껍질로 2개가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 나와 있지? 네. 그래, 거기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나오잖아. 원자과 전자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라 그랬지? 네. 그래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 거기에 49쪽에 내용에 3번으로 나왔다. 3번.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라고 나왔지? 네. 뭐예요?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적 변화 때문이다. 거기 밑줄 거나. 자, 선생님도 여기다 써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는데, 자, 그래서 우리 그거를 KLM 이렇게 안 하고, 자, 만약에 리튬이다, 3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 거기에 보면. 플러스 3개에다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죠? 니네는 이 그림으로 채우면 돼, 이제. 그거를 우리는 껍질에다가 이렇게 껍질로 채운 거고, 아까처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 뭐라고요? 이유는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적 변화 때문이에요. 변화 때문.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부터 8개, 8개는 없죠. 0이라고 해야지. 자, 원자과 전자수가 20개. 원자과 전자수가 0부터 7까지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래서 주기율이 나타난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을 배우면 되거든.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을 배우기 전에 자, 우리 문제 어디까지 풀었는지 확인하자. 자,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도 어디까지 풀었는지 봐봐. 13페이지까지 풀었어. 13페이지? 네, 그래. 13페이지까지. 그러면 딱 맞게 풀어져 있네. 자, 그러면 다인이는 됐고, 준식이는? 저도 13페이지. 그래. 그러면은, 자, 오늘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까지 다 배우면은, 우리 몇 페이지까지 이제 풀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확인해 줄게. 화학결합전이니까 20페이지 114번 문제까지도 풀 수 있거든.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까지 배우자. 요거는 따로 선생님이 또 써줄 거야. 알칼리 금속을 배울 거야. 자, 알칼리 금속의 표로 몇 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 이렇게 있거든. 자, 얘네들은 자, 녹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녹는 점이 낮아져요. 감소한다 라고 쓸까요? 감소. 그 다음에 밀도는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감소. 자, 잠깐만 기다려봐. 자, 계속 갑시다. 밀도는 대체로 감소한다. 여기서 대체로 감소한다는 얘기를 했지. 그러면 중간에 여기에서 일로 갈 때 있지? 이게 감소하거든. 이 경향 때문에 대체로 감소라고 불러. 그 다음에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커져요. 굉장히 아래로 갈수록 반응이 훨씬 쉬워져. 그리고 얘네들 검출하는 방법이 불꽃색이야. 불꽃색에 얘가 리튬은 붉은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이 보라색, 루비듐도 붉은색, 세슘이 푸른색. 자, 그런데 얘는 첫 번째 모두 일족 원소라고 불러요. 일족 원소. 자,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이게 한 개야. 일족 원소로 얘네들은 있지? 전자 한 개를 쉽게 잃고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얘네는 있지?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Rb 플러스, CS 플러스 이렇게 전부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금속에 비해 물러요. 무르고 밀도가 되게 작아 또는 비중이 작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무르다는 말을 표현을 할 때 있지. 칼로 잘려요. 니네 생각을 해봐. 금속이 칼로 막 쓰러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물러. 그치?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게 가끔 보면 물 위에 떠서 반응한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야. 다음 세 번째. 자,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해요. 자, 공기 중에 산소와 매우 쉽게 반응을 하는데, 자, 봐봐.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금속은 광택이 있어요. 아까 우리 금속을 배울 때 광택이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도 있어요. 근데 산화금속은 광택도 사라졌고요. 전기 전도성도
사라져요. 그러면 이걸 반응식으로 써본다면은 리튬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자 이렇게 되거든. 나트륨도 봐봐. 반응식이 똑같아. 자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공통성을 갖는 원소들이란 얘기예요. 일조억 원소들의 공통성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산화금속은 물에 녹아서 있지? 산화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이 돼요. 자, 이 염기성을 띈다는 게 우리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하는 걸로 알거든? 이게 지시약이야. 배웠죠? 페놀프탈렌이 붉게 변해요. 그러면 아 이건 염기구나 라는 걸 아는데 반응을 시켜보자. Li2O를 물에다가 반응을 시키면은 이 LiOH가 돼. 자 Na2O도 물에다 반응시켜봤더니 이 NaOH 코봐 반응식이 똑같지? 그쵸? 이게 공통성을 갖는 원소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이 금속은 있지 물과 반응하잖아. H2 기체가 나와요. 발생하고 역시 또 그 다음에 수용액은 염기성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 수소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징은 뭐라 그랬죠? 얘는 불을 대면 어때? 불을 대면 펑 하고 탄다 이렇게 얘기하죠? 터지는 거야. 이게 수소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반응식을 보면 리튬하고 물하고 반응시키잖아. 그러면 LiOH 이게 염기잖아.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던 거잖아. 수산화라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수소가 발생을 해. 자 이걸 나트륨으로 바꿔도 있지? 반응식이 똑같아. 그 다음에 이거를 칼륨으로 바꿔도 반응이 똑같아. 굉장히 물과 이렇게 반응을 아주 폭발하듯이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있지 얘네들을 보관을 할 때는 무엇과 무엇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니? 물과 그쵸? 수분하고 산소 접촉을 차단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지? 석유라든지 액체 파라핀이라든지 벤젠에 보관한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알칼리 금속 화합물들 많이 있죠? 그치? 소금도 NaCl이잖아. NA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배터리, 니네 핸드폰 배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리튬이 들어가 있어. 리튬. 리튬 전지거든. 알겠지? 이런 것들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알아두면 알칼리 금속 끝나겠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할로젠을 배울 거예요. 자, 할로젠을 좀 가보자. 이걸 지우고. 자, 할로젠은 역시 우리 몇 개 한번 써볼까요? 자, F2, Cl2, Br2, I2. 자, 녹는 점. 아까는 녹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감소했는데 얘네는 증가해요. 그리고 상태를 봐도 얘네는 기체야. 얘도 기체야. 근데 얘가 액체라 그랬죠? 액체. 그 다음에 얘는 고체예요. 그리고 색을 보면은 있지?
얘는 가망색, 연한 노랑이란 얘기야. 그리고 얘는 황록색. 점점 색깔이 짙어져요. 젓갈색. 그다음에 보라색, 흑자색이라고도 불러. 보라색. 그리고 반응성은 아까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졌지만 얘네는 반응성이 감소해요. 이게 할로젠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얘네는 자 17쪽 원소로 17쪽이면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예요? 7개. 7개. 자, 17쪽 원소로 자, 전자 한 개를 얻고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그래서 얘네 선생님이 쓸 때 어떻게 쓰냐면 F2, Cl2, Br2, I2 이렇게 쓴 게 이원자 분자야. 그 다음 세 번째. 금속과 비금속과 쉽게 결합을 해요. 금속하고도 결합을 하고 비금속하고도 결합을 하더란 말이야. 자, 그 중에 자 나트륨에 염소를 넣어주잖아. 그러면은 나트륨 금속에다가 염소가 막 지네들이 알아서 막 퍼지면서 반응을 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소금이 돼요. 반응은 엄청나게 막 폭발하듯이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근데 수소하고 반응을 시켜볼 거야. 봐봐. 수소하고 F2를 반응시킬 때는 이제 암실 깜깜한 데서 반응시켜도 이렇게 반응을 해. 근데 수소하고 염소를 반응시킬 때는 깜깜한 상자에선 반응 안 해. 햇빛을 쬐줘. 그러면 반응을 해. 그 다음에 브로민을 넣어주잖아. 가열을 해주면은 이렇게 반응을 해.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시킬 때는 가열하면서 촉매까지 넣어줘요. 반응이 잘 되도록.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봐봐. 밑으로 갈수록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작아지는 거지. 자, 이게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에서 이게 할로젠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로젠과 수소. 할로젠과 수소는 모두 할로젠과 수소는 물과 반응 시 산성이 돼요. 산성을 띈다. 그래서 HCl을 물에 녹이면 우리 뭐라고 불렀어? 그거를 염산. 그래 이렇게 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산성을 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물에 아주 소량 녹아. 자 물에 소량 녹아서 탈색 작용도 하고 살균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표백 작용도 해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 소독에 뭘 쓴다 그랬어? Cl2 사용을 하잖아. 염소. 우리 실제로 서울에 사는 모든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염소 소독을 해서 쓰는 물이에요. 이게.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빨간 약 있죠? 빨간 약.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빨간 약. 그게 아이오딘.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치약에 니네 치약 불소 들어봤어? 불소? 불소가 F예요. F. 플로린. 불소 치약. 충치가 안 생기도록 불소 막을 쳐준다 그래서 불소 치약을 많이 쓰거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할로젠의 특징이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역시 자, 어디를 보냐면 50페이지에 거기 보면 알카리 금속의 성질 나와 있죠? 거기 봐. 리튬을 칼로 써는 게 모습이 나오지. 그리고 물과 반응시키는 것도 나오죠. 물에 넣으면 막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 리튬 조각을 물과 반응시킨 다음에 봤더니 빨간색으로 변했지. 그게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자배치까지 해서 책으로도 문제가 많네 이제. 어디까지냐면 55페이지까지 이제 문제야.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까지도 또 풀어야 되고. 그치? 자, 야,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배운 거에 질문할 거 있어?